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 오프제에 대해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사측이 고급차에 별도 수당을 주는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대부분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94개소가 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기거나 불법으로 경비 원조를 하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가 대부분이었고 단체 협약 미신고나 위법한 협약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측이 연 1억 7천만 원을 들여 고급차 10대를 노조에 제공했던 업체는 렌트비와 유지비를 노조가 부담하고 한 대를 반납 조치했고 면제 한도 시간이나 인원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수정된 노사 운영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파괴 행위나 단체 교섭 거부 등 다른 이슈는 놓고 유독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콕 집어 기획 감독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정 시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애초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과도한 적용은 노사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고 한국노총은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 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노조 탄압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마약인 필로폰을 사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고 둘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인 남태현 씨와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방송인 서민재 씨. 재작년 8월 서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이 필로폰했다,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삭제 전 이 글을 본 네티즌들에게 덜미 잡혔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당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했고 특히 남 씨는 또 다른 마약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 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재활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 씨와 서 씨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소 계획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항소 계획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 한번. 반성하면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만 구형보다 형량이 가벼운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 관련 통계에서도 주거시설, 특히 아파트 화재 증가 현황이 그대로 확인됐는데요.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같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불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9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성탄절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화재 건수는 3만 8천여 건으로 4만 건을 넘긴 재작년보다 줄었지만 아파트 화재만 떼놓고 보면 2021년부터 증가 추세로 지난해 2,993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화재는 물론 아파트 화재 2건 중 1건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거나 음식 조리 과정에서 불이 번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의 경우 한정된 곳에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게끔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훈련과 교육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방법이죠. 소방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상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잦아진 칼부림 사건들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일선의 경찰들도 흉기를 가진 사람과 대치할 때 가장 살떨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몸을 막아주는 방검복이 큰 의지가 될 텐데요. 신형 방검복이 나왔습니다. 김수빈 기자가 직접 입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한 시민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1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끊이질 않는 흉기 난동 사건의 모방 범죄까지. 흉기 사건 발생 신고 시 방검복 착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검복은 너무 무거워 휴대와 제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신형 방검복 개발에 착수했고 최근 활동성을 높인 4종의 신형 방검복을 내놨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새 방검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움직이기도 편했는데요. 흉기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신형 경찰 장비를 믿으세요? 진짜 안 뚫리네요. 막상 날카로운 흉기를 마주하니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인하고 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탄방검복보다 무게가 30%나 가벼워졌습니다. 또 수그리는 자세가 힘들다거나 착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빨리 출동을 해야지 이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데 가벼운 방검복이 있으면 항상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업무 특성별로 방검복 종류를 세분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 치명상을 막기 위한 특수부위 보호대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안전함과 우리 활동성을 같이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점을 찾는 데 가장 주력을 두었고요. 단독의 목보호대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저희 이제 대한민국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까지 신형 방검복을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